김연경 감동 스토리. 넘어져도 실수해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경험이 결국 승리를 만든다. 167cm. 코트 위에 섰을 때 이 숫자는 제 이름보다 먼저 불렸습니다. 배구 선수치고 장래. 저 키로 어떻게 하려고. 재능은 있는데. 아깝다. 사람들은 제 가능성보다 제 한계를 먼저 봤습니다. 저는 김연경입니다. 제가 처음 배구공을 만진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체육 시간에 우연히 친 공이 네트를 넘어갔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구공을 치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땅을 박차고 뛰어오를 때 저는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공을 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코트 위에서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크다고 믿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배구 선수 할래.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꼭 선수 될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 꿈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배구부 선발 테스트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체육관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너무 컸습니다. 170cm, 175cm, 심지어 180cm에 가까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 저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보였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프도 했고 스파이크도 쳤습니다. 하지만 코치님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과 발표 날,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코치님이 따로 저를 불렀고, 연경아, 너 정말 열심히 했어. 그건 다 봤어. 코치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배구는 키가 정말 중요한 운동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트 위에서는 키가 큰 선수들을 이길 수가 없어. 지금은 중학교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코치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떨어졌어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거울 앞에 가서 제 자신을 보는 순간 제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아무리 발끝으로 서도 아무리 손을 뻗어도 이 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을까? 왜 조금만 더 컸으면 안 됐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배구를 그만두면 더 이상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죠. 공을 치지 못해도 코트에 서지 못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벽 앞에 섰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싶었던 그 순간, 포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던 그때, 저는 그날 체육관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구공을 치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날아올랐고 공을 쳤고 득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포기하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배구를 그만두면 저는 뭐가 될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키 때문에 포기한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치님을 찾아갔습니다. 코치님,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키는 작지만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코치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연경아, 마음은 고맙지만 1년만요.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때도 안 되면 제가 포기할게요. 코치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힘들 거야. 괜찮아요. 전 이미 떨어져 봤어요. 그날부터 제 진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10번 뛸 때 저는 20번 뛰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집에 갈 때 저는 혼자 남아 연습했습니다. 점프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계단 오르기를 500번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가면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스파이크 타이밍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벽에 테이프로 표시를 해놓고 수천 번을 쳤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혔습니다. 엄마가 걱정했습니다. 연경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매일 밤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점프력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네트를 간신히 넘겼다면 이제는 네트보다 한 뼘 높이 뛸 수 있었습니다. 스파이크 타이밍도 정확해졌습니다. 공이 떨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치님이 말했습니다. 연경아, 좋아지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해봐.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내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팀은 계속 밀렸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지쳐갔습니다. 코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연경아, 들어가 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코트에 들어섰습니다. 상대편 선수들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 작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상대편의 서브가 넘어왔고 공이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스파이크를 쳤습니다. 쾅! 공이 상대편 코트에 떨어졌습니다. 득점! 그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경기가 끝이 나고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코치님이 서서히 다가왔고, 연경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코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지요. 키는 바꿀 수 없지만 제 기술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것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배구는 중학교와 달랐습니다. 선수들은 더 컸고 더 빨랐고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고등학교 2학년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결승전, 저는 코트 위에 섰습니다. 그날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점프도 스파이크도 수비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팀이 우승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MVP를 받았습니다. 시상대에 서게 되었고, 메달을 목에 걸고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김연경 선수, 키는 167cm로 배구 선수치고는 작은 편이지만 점프력과 기술로 그 단점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제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다는 핸디캡이 있었기에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이 연습했고, 더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나요? 키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저는 뭔가를 배웠어요. 실수할 때마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경험이 결국 승리를 만든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이 말이 제 인생의 철학이 될 줄은. 당시엔 그냥 제가 겪은 일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2005년 저는 2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프로배구 리그에 도전하기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고 응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요.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저는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더 큰 무대에서 더 강한 선수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엄마가 걱정했습니다. 연경아, 일본까지 갈 필요가 있어? 여기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엄마, 저는 더 높이 가고 싶어요. 한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요.
엄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하고 싶은 대로 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팀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고, 김연경 선수입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첫 훈련 날, 감독님이 전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고, 팀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감독님이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움직였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감독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이 났고 다른 선수들은 함께 웃으며 샤워실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공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왔고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쯤 친구들이랑 웃고 있었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똑같았습니다. 훈련 때 감독님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팀원들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를 했고 혼났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여러분은 혼자라고 느낀 적 있나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코트 위에서는 함께 뛰지만 코트 밖에서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식당에 가도 혼자 밥을 먹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혼자 숙소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공식 경기가 열렸고 저는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며 생각했지요. 나도 저렇게 뛰고 싶은데. 하지만 감독님은 저를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감독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말은 이랬습니다. 김 선수 기술은 좋아요. 하지만 팀워크가 안 돼요. 다른 선수들과 소통이 안 되면 경기장에 설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로.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본 회화부터 배구 용어까지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감독님의 전술 영상을 혼자 돌려봤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멈춰가며 이해할 때까지 봤습니다. 팀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어색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연습할래요?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몇몇 선수들이 함께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독님의 지시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됐었고 훈련 때 드디어 제가 올바른 위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6개월이 흘렀고 감독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다음 경기 나가볼래?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일본에서의 첫 공식 경기. 코트에 섰습니다. 관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브가 넘어왔고 공이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뛰어올라 스파이크를 쳤습니다. 득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팀이 이겼고 저는 1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팀원들이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김, 잘했어.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났고 저는 일본 리그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일본어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행이에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시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언어도 안 통하고 혼자였고 매일 밤 울었어요.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힘듦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혼자 싸우는 법을 배웠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실수투성이었던 첫 훈련. 말도 통하지 않던 그 시간들. 혼자 울던 밤들. 그 모든 게 제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경험이 결국 승리를 만든다. 이제 이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게 두려운 거라는 것을. 실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